자, 이슈 포커스. 인천의 시사 풍향계 기호일보 한동식 국장 나오셨습니다. 자, 어떻게 출장 잘 다녀오셨습니까? 네. 예. 자, 오늘은 스튜디오에 나오셨는데 네. 그 마이크 앞에서 기침하지 마시고요. 네. 네, 이승기 변호사처럼. 자, 이렇게 이제 웃으면서 또 우리 한 국장님과 이제 시작은 했는데 LH 이야기예요. 또 이 LH 직원 등의 그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그 인천과 그 경기 부천 지역의 3기 신도시 토지 거래에 대해서도 내사에 착수했다고 하는데요. 상황이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전방위적인 수사인 것 같은데 상황을 좀 먼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LH 그러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등이 투기에 대한 이 국민적 분노가 들끓고 있는데요. 인천 계양갑, 부천 대장지구 등 3기 신도시에 대한 투기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018년 12월 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계양 테크노밸리 사업 그 예정지의 토지 거래 내역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은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에 편성된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이 반부패 경제수사계가 맡게 되는데요. 인천경찰청은 이제 그 광역수사대장을 팀장으로 한 이 특별수사팀을 구성했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최근까지 이 계양 테크노밸리 사업 예정지 일대에서 이뤄진 이 토지 거래는 이 모두 96건에 이 매매자는 124명에 달하는 것으로 이제 경찰은 파악하고 있는데요. 이 지역이 포함된 인천 계양구는 이제 신도시 발표 직전인 지난 2018년 11월 순수 토지 거래량이 갑자기 2.5배나 증가한 곳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이제 사업 정보가 그 발표 전에 신도시 발표 전에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그 이 같은 사례가 이제 계양 신도시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파악됐다고 하는데 어느 지역으로 또 나타났나요? 네, 경찰은 이제 계양 신도시에서만 그 신도시 발표 이전에 이 매매가 급증하는 현상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바로 이제 계양 테크노밸리와 함께 이 3기 신도시에 포함된 2만 가구를 공급하는 부천 대장지구는 물론 6,389가구의 그 주택을 공급하는 인천 검암역세권 공공주택 지구에서도 이 비슷한 현상을 파악하고요. 이들 지역에 대한 토지 거래 내역도 분석 중이라고 합니다. 계양 테크노밸리와 함께 3기 신도시 건설이 추진 중인 부천 대장지구는 인천 경찰청 관할 지역은 아니지만요. 경기 남부경찰청의 협조 요청으로 인천에서 함께 이 수사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제 지난 2013년부터 이들 3개 지역의 토지 거래 현황을 토대로 이 부동산 등기부 등본 등을 확인하고요. 내부 거래에 의한 이 투기성 거래나 차명 거래를 추적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또 이제 인천시와 부천시도 계양 테크노밸리와 부천 대장지구에서 이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의 투기성 이 토지 거래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사 중이라고 하는데요. 경찰은 아직 입건한 피의자가 없지만 그 현재는 내사 중인 상태로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이 혐의점을 확인하겠다 이런 방침입니다. 예. 뭐 또 이제 인천시가 그 조만간은 신도시 업무와 관련한 그 공직자 명단, 이 공직자 명단을 국토부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인천시는 이제 최근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부지에 대한 이 특이 의혹이 확산하자 신도시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류된 공직자 600여 명의 명단을 확보해서 조만간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시는 인천시와 계양구 그리고 인천도시공사 직원 등 이 3기 신도시 업무를 직접 담당했던 직원 이 600여 명의 명단을 확보하고요. 이들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받고 있는데요. 이를 마무리하는 대로 명단을 넘길 예정입니다. 시는 우선 이들의 이제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 번호 그리고 주소 등 이 개인정보를 국토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국토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이 토지거래 내역 등을 확인한 후에 특이 사항이 발견되면 인천시에 통보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천시는 이에 더해서 이들 업무 직접 당사자 600여 명에 더해서 배우자와 이 직계 비존속까지 조사한다는 방침이어서요. 이들까지 모두 합치면 조사 대상자가 한 2천여 명에 달할 것으로 이제 예상되고 있는데 이 규모가 상당히 좀 큽니다. 어쨌든 시는 이제 투명하게 이번 사건을 조사해서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 같은데요. 인천시는 국토부로부터 투기 목적 의심 사례가 통보된 직원에 대해서는 신속히 이 수사 의뢰하기로 하는 등 빠르게 대응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예. 참 LH 문제가 그냥 짧게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좀 상당히 좀 더 심각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전국적으로 신도시가 예정돼 있는 이 지역으로 확산될 것 같아서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너는 커서 꿈이 뭐니? 그러면 LH 들어가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애기들이 뭐 꿈이 건물주다 뭐 이렇게 아주 현실적으로 얘기하는 애기들도 많다 보니까 그렇죠. 네? LH 들어가면 뭐 로또보다도 확실한데 거기 들어가는 게 좋은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우스갯소리가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게요. 이제 그런 부분이 되면은 참 안 되겠죠. 네. 안 되겠죠, 안 되기는. 자, 그리고 아암 물류단지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송도 아암 물류단지 화물 주차장 조성을 놓고 이게 또 이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인천시 의원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고 해요. 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예, 송도 아암 물류 2단지 화물 주차장 입지를 반대하는 이 송도 주민과 그리고 이에 맞서서 화물차 주차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화물차 기사들 간에 이 민민 갈등이 현실화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민민 갈등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사이에 이번에는 인천시의회 이 내부에서도 갈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좀 전해드리긴 했는데요. 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이제 어제 아암분류 2단지 화물주차장 입지 최적지 선정 용역 결과 공개 촉구 건의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요. 인천시와 연수구가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화물주차장 최적지 선정을 위한 이 연구 용역을 했는데요. 네. 이 결과를 좀 공개하지 않고 그렇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뭐 여러 억측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인천시에는 이런 건의안을 통해서 용역 결과를 빨리 공개하고 뭐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게 합당하다 그러면 추진하고 그렇지 않다면 빨리 최적지를 찾아라 이렇게 주장하는 건데. 한데 일부 시의원들이 화물 주차장 조성에 좀 반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 조성하는 부분이 이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연수구 지역구를 가진 김희철 서종호 의원인데요. 어제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이 송도 909 화물 주차장 조성 반대 기자회견을 했는데 여기에 참여하면서 이런 반대를 공식화한 건데. 어쨌든 이 반대에도 뭐 이유가 없지는 않습니다. 이게 뭐 건강이나 안전 문제 등을 유발한다 이런 이유가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 이렇게 갈등만 빚을 게 아니라 진짜 용역 결과를 공개해서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또 내일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국장님. 네, 감사합니다. 자, 이슈포커스 기호일보 한동식 국장과 함께했고요. 자.